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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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025학년도 제23회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 사전 설명회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요강부터 그리고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 결과물이 잘 나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리초등학교 서효정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2025년 제23회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회 사전 설명회 강의를 맡게 된 대구 중리초등학교 교사 서유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사전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점 This meeting 있으시면 is being 언제든 recorded. 네, 대화창에 남겨주시면 마지막에 함께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 설명회에서는 대회 요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인포그래픽과 대회 지도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회 요강입니다. 예선대회는 5월 14일 수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3시간 예정되어 있으며 본선대회는 초, 중, 고 학교급마다 6월 11일과 6월 14일로 나뉘어 실시가 됩니다. 예선과 본선 둘 다 2인 1팀으로 3시간 내에 인포그래픽 3장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선대회는 온라인으로 문제가 게시되고 제출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이 되는 환경을 필수적으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예선은 소속 학교 내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가 되고요. 교실이나 컴퓨터실 등 지정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 지도 선생님께서 관리 감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본선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현장 출석하여야 하며 작년과 다르게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대구 인공지능 교육센터라고 저희 구신당중학교 위치에 있는데요. 이곳으로 바뀐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운영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하며 학생 아이디는 공문으로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 잊어버리는 경우나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도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외우기 쉬운 비밀번호로 일괄 변경해 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 꼭 로그인을 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당일 5분 전에 구글 클래스룸에 제시가 되는데요. 학생들은 2인 1조로 문제를 역할 분담을 해서 분석을 하고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인포그래픽은 파워포인트 A4 형식으로 3쪽을 작성하여 꼭 PDF로 변환 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유의사항으로는 지도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답안 작성에 참여하실 수 없으시고요. 그리고 미리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미리 제작해 놓은 서식이라고 하면요. 학생 본인이 미리 제작한 서식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캔바 등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서식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이트에서 정보나 사진, 아이콘 등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에는 출처를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회 종료 시간까지 제출된 작품만 심사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선에서는 PDF 최종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중간 산출물도 대회 당일에 지급되는 USB에 저장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선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저희 공문에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한글 2024 그리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가 있는데 버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 버전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공문에 붙인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본선에서는요. 그리고 본선 유의사항 역시 예선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최종 사항은 대회 당일 시험장에서 지시사항에 따라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연구사님께서 그 공문을 보내주셨는데요. ICT 활용 창의성 경진대회 자료 공유 패들렛이 있습니다. 여기 패들렛에 들어가 보시면은 작년 우수 수상작과 그리고 연도별 사전 설명의 영상 그리고 기출문제 등이 함께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연수도 아마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PPT도 필요하시면은 여기에서 참고 자료로 다운로드 받아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인포그래픽인데요. 아마 많이 익숙하셔서 능숙하게 만드실 수 있으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는 올해 처음 대회에 나오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제20회 예선 문제를 기반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는데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자료가 한눈에 눈길을 사로잡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마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3번 또는 표로 보기 좋으신 분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포그래픽이란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의 합성으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여 정보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전달하는 그래픽을 의미하는데요. 인포그래픽은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포그래픽이라고 떠올려 보시면은 이런 작품들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실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에서 만든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렇게 아이콘이나 스티커, 일러스트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한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자료처럼 원그래프나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등 다양한 그래프가 돋보이는 인포그래픽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인포그래픽들도 몇 가지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도형을 이용해서 도식화해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자료처럼 큰 이미지를 중심으로 주변의 그래프나 아이콘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도 있습니다. 또한 왼쪽 자료처럼 많은 양을 공유할 때에는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오른쪽 자료처럼 이미지를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이미지와 잘 어우러진 정보를 전달하는 인포그래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제작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할 때에는 능숙하게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학교급에서만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중심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도에 그림 그래프로 이렇게 사람 크기를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맛집 지도처럼 위치를 표시하는 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대회 지도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달드리는 내용은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필요한 내용을 저기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창의성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시다 보면요. 방과 후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을 할애해서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또 요즘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도. 그리고 또한 파워포인트보다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 등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의 하얀 페이지에서 처음 인포그래픽을 만들게 되면은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 될 때 스스로 유튜브 등으로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 기초 조작 방법을 연습을 해오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혹시 유튜브에 언제 올라오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강의가 끝나고 이 영상 녹화본과 PPT를 패들렛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회가 3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단축키를 사용하면 저는 시간 단축에 꽤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축키를 이렇게 모아 보았는데요. 보통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2번 단축키를 써야 되니까 컨트롤 D나 컨트롤 드래그로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고요. 컨트롤 드래그 같은 경우에 시프트 같이 눌러주면은 보조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삐딱삐딱하지 않게 균일하게 도형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화나 그룹 해제도 저희가 인포그래픽을 만들다 보면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단축키를 처음부터 연습을 해주시면은 자유롭게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위치를 조정할 때에도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많은 자료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인포그래픽들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기 좋은 인포그래픽은 어떤 형태일지 여러 자료들을 분석을 해보았어요. 구글에 인포그래픽이라고 쳐도 나오지만 이렇게 핀터레스트라고 그림 위주로 올라오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인포그래픽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실 때 이렇게 화려한 이미지가 주가 되는 인포그래픽의 경우에는 초보자가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크고 구체적인 이미지는 파워포인트로 직접 애들이 꽂혀서 만든다고 만들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앞에서 이 PPT에 썼던 도형들인데 이렇게 많은 도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만들 수 있고 비교적 좀 단순하고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만능틀이 될 수 있는 인포그래픽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살펴보고 틀을 미리 생각해보고 색깔 같은 건 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시간 단축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 기출 자료를 분석해 보시면 글이나 표로 된 자료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표도 기출 문제에 나왔던 표입니다. 학생들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표와 같은 원자료를 그대로 변형 없이 그냥 예쁜 표로 만들어서 넣거나 아니면 조금 어색하게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전에 이런 원자료를 다양한 그래프나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 파워포인트의 차트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연습을 하는데요. 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게 되면 이렇게 왼쪽의 그래프처럼 정돈되지 않은 약간 원초적인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에서는 너무 복잡한 순화 계열은 생략하거나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수치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림 막대 그래프의 이런 막대를 그림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팀으로 대회가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역할 분배도 중요했는데요. 대회 당일에 자, 시작 했을 때 너 뭐 할래? 너 뭐 할래?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보고 서로 역할 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할 분배를 해주시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기출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 1번에서도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학생 모두 기본적인 그래프 만들기나 그런 시각화하는 것들은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3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른쪽에 예시로 시간 분배를 해놓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문제 분석을 20분 정도 하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조사하는 동안 다른 친구는 문제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살펴보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인포그래픽 작업에 들어가면서 구상 및 제작을 2시간에서 2시간 2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연습할 때는 초반에는 3시간을 그냥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시간 내에 연습하는 것을 계속 연습을 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 각자 2명이서 만든 PPT를 합칠 때도 뭐 합치고 난 뒤에 PDF로 변환하는 과정이 처음엔 어색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연습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만들고 난 뒤에 제출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도 시험 종료 5분 전에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러한 순서대로 대회 모의 연습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과 함께 연습하실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문제 분석인데요. 기출 문제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패들렛에 또 통해서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회 행사 탭에 들어가시면은 정보 관련 대회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밑에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런 역대 기출 문제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소개드렸던 패들렛에 작년 본선 수상작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선 수상작도 학생들이랑 함께 분석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실 때 이 자료들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기보다는 어떤 점을 좀 효과적으로 나타냈는지, 그리고 우리 팀에서는 만든다면은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해서 나타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과 문제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이 초등 입상작의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준 것이 좋았어요. 여기 그래프의 해석을 하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좋았고요. 해준 것이 좋았고요. 그리고 단위도 만가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게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세로형보다는 가로형으로 표현이 되면은 이게 줄어드는 형태를 좀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두 번째 장면 보시면 원그래프, D그래프를 이렇게 잘 표현을 그래프의 내용에 맞게 잘 표현을 해놓았고요. 이렇게 내용에 맞는 효과적인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와 그림을 그래프 바깥에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이 글자가 그래프 안에 찡기지 않고 가독성 있게 표현되었던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스터 느낌의 디자인과 여기 보시면 뭐 고령자라도 괜찮아요. 대구가 있잖아요. 맞벌이라도 괜찮아요. 대구가 있잖아요. 이렇게 홍보 문구도 광고처럼 넣어준 점이 좀 귀엽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등 수상작의 경우에는 초등보다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색깔을 좀 통일을 해놨더라고요. 이런 점들은 뭐 미리 학생들이 연습할 때도 정해서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 꽤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통일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학생들이랑 한번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막대 그래프를 표현을 했는데 다 좀 시각화해서 이미지화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에 적절한 이미지를 변환해서 표현한 점이 내용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포그래픽에서는 문제랑 해결 방안을 각각 이렇게 매칭하고 중요한 단어를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줄거리 느낌이 조금 적었고요. 중요한 단어를 강조해서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게 잘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와 비슷하게 포스터인데 여긴 조금 더 공익 광고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와 그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 입상작을 보시면은 학교급별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준이 많이 성장했음이 느껴지시죠? 고등에서는 그라데이션으로 전반적 디자인 구성을 이렇게 통일감 있게 형성을 하였고요. 근데 일쪽에 인포그래픽 보시면은 하단부에 글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글을 좀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을 학생들과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소별에 대한 내용을 교육,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따라가면서 읽게 해준 것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로드맵 형식으로 길을 따라가면서 읽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정보를 주는 인포그래픽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학생들과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 초등 예선 문제로 한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A4 크기의 3쪽의 인포그래픽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PDF 파일로 제출해야 된다는 점이 이렇게 볼드체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문제를 보시면 제시된 자료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콘텐츠 수출 분야와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사한 자료라고 되어 있으니 인터넷 검색한 자료를 포함해야 된다라는 점이 느껴지시지요. 그래서 요 문제는 지문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좀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한국 콘텐츠별 접촉 경로를 시각화하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어야 하는 이런 표로 된 원자료를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 중에 그래프에 좀 자신 있는 친구가 이 문제를 먼저 담당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 문제는 보통 역대 기출자료를 보니까 홍보 자료를 만드는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요. K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방안과 홍보 자료를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먼저 끝낸 친구가 3번에 자료 조사를 먼저 시작하든지 뭐 하는 등으로 역할 분담을 사전에 분배를 해놓으면 대회 날에도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선 문제에서도 거듭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 출처 명시와 간단하고 명확한 인포그래픽 형태, 그리고 템플릿 제공 사이트를 금지하고 또 앞에서 나오지 않지만 생성형 AI 사용 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 변환을 하라고 적혀져 있고요. 답안 보고서 제출할 때는 연번, 학교명, 팀명, 팀장 이름, 팀원 이름 이렇게 저장하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명시가 작년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올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1번 문제인데요. 다행히 이 문제는 지문에 한국 콘텐츠 수출 분야와 산업 수출액이 이렇게 표와 약간의 글로 나타나 있었어요. 그런데 수출 분야가 보시면은 두 개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출판, 만화 등. 근데 이거 두 개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간을 채우기에는. 그래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문에 부족한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블로그나 막 지식인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이트나 신문기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을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지문에 표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요. 표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또한 두 번째 표에 보시면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지 원 그래프를 사용할지 어떤 그래프가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때도 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도 표현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만 만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에서 분석 결과 어떤 유형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것 등 분석 내용도 함께 포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는 여기서도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개인, 기업, 정부 세 가지 차원에서 K 콘텐츠의 글로벌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라서 조사하는 시간이 꽤 많이 소요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 이런 K 콘텐츠 인포그래픽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참고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들이 꽤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과 같이 요즘 학생들도 리튼이나 챗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나온 것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료 제작은 채점에서 제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본선에서는 이러한 생성형
인공지능 사이트들이 접근이 불가할 예정이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활용해서 정보 수집을 하거나 자료 제작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사할 때 여러 사이트를 한 번에 켜놓고 조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나중에는 어떤 내용이 어떤 사이트에 있었는지 갑자기 출처를 찾고 이런다고 시간을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으면 바로 뭐 PPT나 메모장에 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출처는 되도록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출처도 이렇게 길게 주소로 복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포인트를 많이 줄이거나 아니면 연한 회색으로 바꿔서 인포그래픽의 그런 심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부분에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분석과 조사 과정이 끝난 후에는 제작을 해야 하는데요. 제작을 할 때에는 먼저 대부분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용지 설정을 먼저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A4 용지 크기로 바꿔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디자인 탭에 먼저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시고 A4 용지를 선택하셔서 세로를 눌러주시면 되시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사전 설명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화랑 맞춤하기 뭐 상관없이 선택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이 나왔었는데 맨 처음에 하실 때는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도중에 용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대화나 맞춤 확인에 따라서 작업한 내용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용지 설정부터 먼저 하고 작업 내용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사전 연습 과정에서 분석했던 만능틀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해서 구성하면 좋고요. 사용할 수 없다면 비슷하게 구성을 해서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민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디자인은 만능틀을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적용을 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1번, 2번, 3번 문제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대제목을 적을 때에는 본문과 다른 폰트로 강조를 할 수 있지만 너무 꼬불꼬불하거나 요란한 글씨체는 오히려 가독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지금 1번 인포그래픽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게임, 음악, 출판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열을 해놓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보완을 한다면은 추가 조사를 통해서 뭐 몇 %인지도 만약 찾아낸다라고 하면 게임은 이만큼 수출이 되고 음악은 이만큼 수출이 되더라. 이런 것도 함께 보완해서 표현하면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서 조금 더 인포그래픽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선 문제와 같이 수가 많이 큰 경우가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뒤에 수를 조금 생략하거나 아니면은 좀 단위를 조절해서 표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어떤 자료인가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번째 그래프에 막대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사용했는데 원 그래프도 중간을 이렇게 뽕뽕 비워서 이 항목들을 적어 놓은 점이 좀 효과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등 자료에 적합한 자료를 쓰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은 이렇게 분석한 내용도 줄글로 적지 말고 빨간색이나 뭐 네모칸에 넣어서 강조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가 이런 어떤 자료인가에 따라서 이런 꺾은 선 그래프로 효과적일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양을 비교하거나 뭐 흐름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프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인포그래픽을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나열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뭐 비슷한 내용은 좀 가급적 묻고 아니면은 좀 세분화해서 차이점을 두던지 해서 구분을 지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2023년에 또 예선에서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대제목을 적을 때 이렇게 뭐 층간소음의 범위와 대상 이렇게 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근데 층간소음 너 누구니? 이렇게 좀 귀엽게 하면 조금 더 읽고 싶어지는 느낌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형으로 만드는 것도 제목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니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의 형태를 몇 가지 생각을 미리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변화를 보다 명시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화살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포그래픽 보시면은 이렇게 플렉티콘 같은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따올 때에도 테두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끼리 통일성 있게 모으면은 좀 이런 통일성 된 디자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그 전에 또 기출 문제인데요. 드론 시장의 규모도 지금 43,890 이렇게 줄줄줄줄 적어 놨었는데 이렇게 큰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레이블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화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아이콘 나열식 여긴 진짜 아이콘을 이렇게 나열해놓고 실설물 관리, 공공 관리 이렇게 단어로만 적어 놓았는데 이게 앞으로의 전망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콘 나열식보다는 조금 더 도식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글과 함께 자세하게 적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제목과 중제목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이 폰트가 다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폰트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구분될 수 있게 더 잘 보일 수 있는 단순한 글씨체로 본문은 적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분석한 내용은 이렇게 색깔 박스나 말풍선에 넣어서 강조해 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색깔도 초반에 연습할 때는 좀 원색이나 무지개색 이렇게 너무 많은 색깔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뭐 톤 다운을 시키던지 내용에 집중될 수 있는 색 서너 가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인포그래픽 보시면은 T그래프인데 제일 좀 위험성이 높아질 재난을 저희가 파악해야 되는 문제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많은 수치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색깔이 비슷해서 이런 것들은 색깔 사용을 조금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3번에 보시면은 식량 생산량 감소와 식량 부족 이것도 조금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런 것들도 이해가 가능한 정도로 말을 좀 너무 요약해서 적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모두 제작을 하고 나면 수합을 해야 되는데요. 본선대에서는 USB로 각자의 학생들 간의 자료를 저장해서 한 명의 친구가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에서도 USB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연습을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파워포인트에서 파일 형식을 이렇게 PDF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을 해두면 대회 당일에 제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렇게 우왕좌왕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 제작 시 유용한 사이트 몇 가지를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질문에도 올라왔는데 다운로드를 한 후에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 눈누는 무료 저작권도 무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은 눈누에도 글씨체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주로 고딕체를 즐겨 사용하는데 웹사이트에서 이런 자료들을 제작할 때 고딕체가 좀 더 선명하게 나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획의 굵기가 좀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굵은 고딕체 종류는 제목이나 강조하는 내용에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얇은 고딕체는 세부 내용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요약표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또한 학교 안심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도 이렇게 캐리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교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로 폰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폰트를 다운받는다고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또 그 폰트가 바로 뿅 하고 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폰트를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도 연습을 해주실 수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기기로 옮기면은 그
기기에는 폰트가 깔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폰트로 나오는 것이 맞고요. 그 기기에서 새로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를 설치하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도 미리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어때체를 사용한다라고 정했으면은 그냥 이렇게 폰트 고르느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들어가서 여기어때 해서 이것만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콘 다운로드 사이트 플래티콘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사실 뭐 인포그래픽의 모든 이미지를 학생들이 시간 내에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되면은 시도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초등학교 급에서는 그거 만드느라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콘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다양한 아이콘과 스티커를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도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너무 많은 아이콘을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깔아놓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검색창에 화살표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SVG와 PNG가 있는데요. SVG는 일러스트레이터나 잉크스케이프 등 뭐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본선에서 일러스트레이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러스트 사용하시는 친구들은 이걸 사용하면 좋은데 얘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운로드가 힘들고요. PNG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꼭 출처를 표기해 달라고 나오는데요. 엄청 긴 링크 말고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미지 땡땡 플래티콘 아니면 이미지 땡땡 플래티콘.com 이렇게 넣으면 비교적 깔끔하게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로그인 없어도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10개까지만 무료로 로그인 없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본선에서 다운로드 하다가 다운로드 최대한도에 도달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구글 계정 가입해 놓으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는 연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러스트 사용하는 친구들은 유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료로 SVG 확장자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제가 함께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때 이런 컬러감만 좀 잘 살려도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컬러 헌트라고 해서 색 조합 추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옆에 여기 파스텔이라고 적혀 있는 영어를 선택하시면은 파스텔 톤으로 조합을 해주는데 이런 색깔을 참고해서 구성을 하시면은 보다 세련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고 색깔 고민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리지 않아도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까 전에 컬러 헌트에서 윈도우 시프트 S 단축키를 누르시면은 캡처가 되거든요. 이렇게 캡처해서 파워포인트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여기 화면창 밖에다가 두시면은 저희가 저장할 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포이트로 색깔을 찍어서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 헌트 참고하면 저작권 표기 해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ICT 창의성 경진대에 관련하여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잠시 대화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은 저희 라이센스 보시면은 보통 눈누에는 이렇게 뭐 영상 이런 쪽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선 USB는 학생 개인이 준비하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여기 인공지능 교육센터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캔바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제작한 틀도 저장해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캔바나 망고보드, 미리 캔버스와 같이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참고 사이트를 적어준 노트 같은 것은 준비해서 대회에 참여해도 되나요? 요런 거는 기억해서 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가급적이면 기억해서 오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상 위에 뭘 꺼내두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컬러 헌터 눈누살 라이선스 네 출처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출처 땡땡 뭐 컬러 헌트 뭐 눈누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눈누도 뭐 사실 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출처 안 밝혀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유도리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패들렛 주소. 요거 저희 공문에 패들렛 주소가 함께 나갔어요. 저희 연구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ICT 창의성 경진대회 그 예선 설명 그 공문 보시면은 패들렛 주소도 함께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밑에 바로바로 저작권을 표기. 자료 밑에 바로바로 저작권을 표기하면은 인포그래픽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가장 아래쪽에다가 좀 연한 회색으로 작게 그냥 표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미디 캔버스의 이미지도 네, 사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만 따로 저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꼭 PPT로 저장을 해서 이미지를 따로 들고 오면은 출처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어서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캔바의 아이콘도 네, 사용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미리 캔버스나 캔바 플랫폼을 열어두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콘만 떼올지 템플릿 떼올지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 명확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사이트를 그냥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작성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처 자료 제작 하단에 한꺼번에 기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생 지도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요거는 제가 요 PPT를 그 저희 패들렛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파워포인트나 요런, 파워포인트다. 유튜브에 이런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팁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학생들 기본적으로 좀 기초 지도 방법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라고 지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세 쪽을 만들면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한쪽 한쪽씩 지도를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시간 내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2, 3 선생님께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PPT 공유를 패들렛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발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팁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거 선발 과정은 저희 공문에 그 뭐 창의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 선발 기준안 그 퍼센테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 캔버스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보시나요? 어떻게 연구사님 요구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미리 캠퍼스를 사용한 망고보드나 미리 캠퍼스의 플랫폼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 사용자가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정도는 저희가 이제 인지할 수 있고 만들었다면 우리가 뭐 망고보드 미리 캠퍼스를 조회해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어차피 본선대에서는 이런 플랫폼 사이트를 다 막을 예정입니다. 작년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아이콘 정도 다운받고 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리고 본선에서는 또 그 심사실마다 감독 선생님들께서 다 모니터를 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래티콘에서 이미지를 쓰면 하나당 계속 저작자 표시를 여러 번 해야 하나요? 네, 뭐 그냥 저작자 플래티콘이라고 적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버전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아까 전에 저희 슬라이드에 예, 파워포인트 버전은 오피스 2021을 사용할 겁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다 2021이고, 그리고 폰트를 미리 설치하거나 아이콘을 찾아두는 것은 안 됩니다. 그날 와서 동시에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본선대회를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예선대회는 이제 지도교사가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선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바로 폰트나 이런 필요한 아이콘 해주시면 좋겠지요. 알려주신 사이트, 아니요. 저는 예시로만 알려드린 거고요. 충분히 다른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생성형 AI나 이런 템플릿 관련된 사이트는 막힐 수 있다는 점, 본선에서 막힐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넷은 됩니다. 그래야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렇게 45분 동안 사전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들렛에 오늘 영상과 PPT를 같이 네, 최대한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중리초등학교사 서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공유 해제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공유 하나를 더 해서 선생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문제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인포그래픽으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서유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그냥 손짓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한글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요게 이제 저희가 자료집계로 이제 14일부터 시작을 했고 자료집계가 완료가 되면 학생별로 저희가 구글 계정을 다 드릴 거고 작년처럼 그러면 이제 이걸 받고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지도를 알리게 될 텐데 학생들의 이제 비밀번호를 필히 변경을 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작년에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다시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가 다시 초기화시켜서 병원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번도 선생님이 지도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제출 연습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열어놓을 건데 그때 파일을 이렇게 올려보고 업로드 해보고 하는 그런 훈련, 연습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5월 7일 날 모의 예선이라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이게 강제는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으면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도 합니다. 작년에도 모두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러나 이제 5월 7일 날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예선대회는 5월 14일 수요일 날 14시부터 17시까지 지도교사의 감독하에 하면 되고 과제 제출은 17시까지입니다. 저희가 17시 넘으면 어, 심사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감점을 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심사위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 파일명은 작년에 이게 뭐 언더바를 해야 되느냐 중간바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뭐 언더바든 중간바든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번에 내보낼 때는 중간바로 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팀원 1 이름, 팀원 2 이름 이런 형태로 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요 관련 자료라든지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것들은 공문에 안내가 이미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메신저나 전화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선대회다 보니까 저희가 뭐 카메라로 예선대회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도교사 선생님이 감독하에 저희가
생성형 AI라든지 또는 망고보드 미리캠퍼스 플랫폼을 활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지켜주셔서 해주시면 본선대에 나와서도 학생들이 자기 실력 발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혹시 더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마쳐도 될까요? 네. 네, 누군가 대답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정 선생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 한번 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